이제 본 강의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가치 창출 기업 아미. 네.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뒤에 보시면은 그 의미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경제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간에 표시를 할 때 GDP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죠? 예. 어쨌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데,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뭔가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더 많아지면은 우리 각자 이제 국민들에게라든가 그게 이해 당사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이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체되어 있으면요, 함께 나눌 게 적어지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그죠? 예. 한쪽으로는 뭐 치우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나온 어떤 신간 책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서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암이라는 회사와 한번 견주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남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예.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계속 경제가 성장한 때 진짜 부를 생산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책의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가치의 모든 것 해서 보시다시피 영어로는 The Value of Everything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모든 것의 가치, 이렇게 이제 사실상 번역이 돼야 되는데 책을 출판하는 측에서 거꾸로 했네요. 그죠? 가치의 모든 것. 예. 그래서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을 제가 던진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우리 스스로한테 부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창출된 가치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고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를 창조한다는 거하고 반대의 개념은 가치를 착취한다고 이렇게 책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고, 가치를 착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걸 또 규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자,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라는 게 있는데, 가치 창조는요,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도 만들고 또 어떤 서비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없던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걸 가치 창조라고 하고요. 그럼 가치 착취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재화나 용료 혹은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거는 가치가 만들어졌지만은 이거는 가치 착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경제가 상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었다. 예.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 나는 국가에 기여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어. 하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뭔가를 성장시키고 한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아니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쪽을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개념들을 전부 이제 부의 착취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의 창출이 다 모두 가치 창출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그러면 가치를 착취하는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제가 한번 사례를 책에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BHS라고 영국의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1928년도에 설립이 됐다가 2004년에 필립 그린이라는 사람에게 2억 파운드에 팔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1년 후에 차펠 그룹이라는 데 팔리는데 얼마에 팔렸죠? 2억 파운드짜리가 1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예. 그리고는 1년 후에 2016년에 파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BHS라는 백화점에, 영국의 백화점이 가치를 이게 창출한 게 맞느냐, 아니면 가치를 착취한 사례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책에서 써놓은 겁니다. 볼까요? 2004년에 필립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그 백화점을 산 후에, 그죠? 팔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영권을 갖다가 자기가 쥐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5억 8천 파운드, 5억 8천만 파운드의 소득과 이자를 챙겼습니다. 뭐냐면 배당으로 빼먹고 또 뭐 이걸로 빼먹고 저걸로 빼먹고 하여간 기업을 자기가 인수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2억 파운드에 사서 이렇게 빼먹고는 다시 차펠그룹의 1파운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차펠그룹에서는 또 뭐냐면은 회사가 파산되기 전까지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11,000명이 실직이 됐어요. 이제 회사가 자꾸 이제 기울고 그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을 그 직장을 잃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퇴직 예를 들어 실업이 상태가 되면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기금으로 다 나가겠죠. 결국 정부 기금은 뭐예요?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의 백화점 BHS가 파산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BHS를 인수한 필립 그린이나 차펠 그룹은 가치를 창출한 거냐 이거죠. 이 책에서. 그래서 이거는 BHS 경영자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뭐 백화점을 인수를 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가치 창출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찾아간 약탈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 말씀을 잠깐 들어봐도 그렇죠, 그죠? 2억 파운드에 사가지고 그동안 회사 빼먹을 거 다 빼먹고는 1파운드에 매각을 해버리고, 예, 그걸 전부 다 민폐를 전부 다 거기에 있던 구성원들한테, 종업원들한테 끼치고, 그 다음에 정부 세금이 또 들어가고, 이거는 가치 창조가 아니고 가치 창출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하나 볼까요? 예, 이렇게 하는 기업들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는 그 그림에 나온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그 CEO입니다. 로이드 블랭크 베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9년에 골드만삭스의 직원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물론 뭐 직원들의 사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드만삭스라는 게 뭡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금융위기가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형편이 안 되는 분, 담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연체가 일어나서 골드만삭스가 파산하게 이르는 그런 게 사태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골드만삭스가 넘어져 버리면요. 연쇄 반응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기업들이 수없이 도산할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냥 파산하도록 놔두면 안 되니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거기다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파산할 걸 갖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위기를 모면했으면은 이제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돈 되는 데만 골라가지고 위험한 투자도 불사하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09년부터 해가 2016년간에 매출은 2,500억 달러, 순이익은 630억 달러가 달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요. 아, 그래서 기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고, 다시 회생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에 이렇게 이제 순이익도 달성하고 했는 걸 가지고, 정부에 또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은 뭔가 사회적 책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CEO를 포함한 경영자들은요, 연봉을 얼마 받으신 거 압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무 돈 빌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기업의 경영진들의 고액 연봉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건 가치 창조가 아니다. 이런 거죠. 가치 착취를 한 거라는 거죠. 그것도 뭐를 이용해서요? 예,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그 자리에서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현재 경제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가치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예. 또 한번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도 주식이 굉장히 핫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자사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용한다기보다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사실상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인데 A 기업에 공개된 기업이라서 주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누구 거예요? 그 주주들의 거죠. 그 회사의 오너를 포함해서 또 그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들도 다 그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게 주식을 좀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기업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그 주식을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나누면요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요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최대 주주하고 경영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뭔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인이 이익을 보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주 창출이 아니고 어, 일부를 위해서 이게 활용됐기 때문에 가치 착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가치 착취의 사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애플 로고가 보이고 테슬라 로고도 보이죠. 이 두 기업을 지칭했을 때 저는 이게 왜 이런 기업을 했을까 해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요.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의 어떤 그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미국 국가기관의 연구 기술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개발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금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세금이 없는 나라에 소위 말해서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돈을 다 거래하고 이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해서 최소화하고 있죠. 사실상 애플이, 오늘날의 애플이 있기까지에는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자금과 국가기관의 연구기술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서 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데서는 굉장히 좀 너무 빈약하다, 이런 걸 거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래요. 전기차가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대출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거의 덕분으로 오늘날 테슬라가 미국의 빅3, GM, 포드, 크라이스의 기업 가치를 능가하는 기업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나누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데서는 너무너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공공 영역에 이제 절대적인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한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 착취의 사례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좋은 경제란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렇게 기여한 만큼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사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예. 죽을 만큼 힘들게 애쓰는데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은 어딘가 고장이 난 거다, 이렇게 책에 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는 바로 가치의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뭐 일부의 이익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커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수입이 생기고 자기 성장한 만큼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같이 공용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경제는요, 그냥 일부가 독식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가치 착취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참, 가치 착취가 아닌 진정한 가치 창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의 영역에서 이제 창출된 이 가치가 이제 특정인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당사자들 포함해서 기여자들에게는 어떤 정당한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다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죠? 예. 우리가 노력한 거, 뭔가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현재 어떤 데 소속이 돼서 수입을 이렇게 창출하고 있지만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아메이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아메이, 그죠? 예. 아메이는 과연 가치 창조 기업이 맞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거는 누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영하는 방식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혹은 기업을 다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업에서 오너가 과연 그 종업원들을 진짜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또 뭔가 만들어지면 그걸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맞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그게 잘 내린 기업들, 특히 오너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메이를 갖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 창업자에 있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이해해야지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예.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의, 사람을 정의했을 때 어떻게 정의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본떠 빚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꼴로 만드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거의 같다고. 그러니까 뭐 동격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따라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존엄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첫 장에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라고 했죠. 그다음에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아야 되고 존엄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 갑질해서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 뭐 택배 관련해가지고 과로사 이런 것도 그 신문지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과연 그 택배 기사를 존귀한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존엄을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메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우리 창업자 리치드와 제이의 어떤 창업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는요, 아메이 그 본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아메이를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의 사업을 해나가는 우리 ABO들은요,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직원들이 존중하고 우리 사업을 잘 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로 스타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참다운 성공을 거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윤 추구라는 개념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는 거하고 같이 잘 살자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이윤 추구는 그저 누가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예, 기업의 오너들이 항상 이거는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더불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가 할까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뭐, 이렇게, 그죠? 구분돼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개념은요, 정반대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은 뭐냐? 바로 이런 거다는 거죠. 고용주와 근로자에 있어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다. 이윤 추구도 고용주가 해야 되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도 고용주가 생각해야 되고 근로자도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윤 추구에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부합된다라고 해서 본문 15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아미가 창업이 됐고 지금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아미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그래서 계속 제공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이유가 그 바탕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미라는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다른 회사와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하고 차별화된 가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별화된 가치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식스 코어 밸류 아시죠? 그죠? 예. 6가지 우리의 아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죠? 자유기업가 정신, 개인가치 존중, 정직과 신뢰, 파트너십, 책임감, 성취.
예. 이 6가지가 지금 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속에 묻어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핵심 가치의 바탕은 제일 밑에 뭐 있죠? 네,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자유기업가 정신이란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자기가 꿈과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도전해보라.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신분, 지위, 학력 모든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식스코어 밸류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몇 줄로 표시했지만 한번 보세요. 종교, 신분, 지위, 학력 이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든 관계없고 신분이 어떻냐와 관계없고 지위 고하도 관계없고요. 학력에도 관계없습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려는 그런 생각은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요.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이게 바로 자유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식스코어 밸류를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용어들은요, 다른 기업에서는 잘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회장님의 신년 연두 어떤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뭐 정직과 신뢰, 여러분의 가치 존중,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 몇 년을, 38년을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지금 아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의 그 회사도 뭐 제가 이제 뭐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은 아미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가치 부분이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차별화된 가치를 볼까요? 기업의 경영 정책을 또 볼 수 있죠. 왜냐, 이 경영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운영되니까요, 그죠? 첫째, 기업 이념이 뭡니까? 예.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아, 참 이거는 제가 읽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제가 38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업에 있었지만 저한테 성공을 꿈꾸라고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몸담고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고 해서 제가 먹고 살고 또 우리 가족이 같이 또 살았으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성공을 꿈꿀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된 기회를 준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개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아미를 알고 제가 처음 알게 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토를 한번 보십시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더 잘 살도록 도와야 뭐가 된다. 이거는 저는 아미를 만나기 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기업 가치가, 아미의 기업 가치가 창출되기 시작하고, 그죠? 성공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성공자가 나만 잘 되고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더 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또 개념이 또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창업 이념은 자유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모든 마케팅 플랜에도 이게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미라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은 공익적 가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기업이죠. 그죠?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시에 가면은 사회공헌 활동이 그게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EBS에서 세계 견문록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본사를 갖다 방문해서 취재해서 방송을 또 한 적도 있죠. 그죠?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여타 기업보다는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는 차별화되고 또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품의 그 유통 방식을 한번 볼까요? 예. 보통 이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유통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으로는 뻔하죠. 그죠? 예, 총판, 대리점, 슈퍼 아니면 자기가 독점해서 뭔가를 해서 이윤을 거의 자기가 다 챙기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제품 유통 방식은요, 일반 유통하고 다르죠. 예, 일반 유통은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죠? 생산자로부터 유통업자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고, 특히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누가 돈을 법니까? 이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는 완전히 소외되죠. 그죠? 생산자와 유통업자만 돈을 법니다. 하지만 암의 유통은요, 직거래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는 누가 돈을 버느냐?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돈을 벌도록 합니다. 직거래 방식이니까 유통업자가 중간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유통 절감 비용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방식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돈을 버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은 소비자니까 직거래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아메리 회사는요, 그죠? 예. 그래서 과실 분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에디슨 마케팅상을 또 받은 거고요, 그죠? 우리 마케팅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착순이 아니죠. 그죠? 자기 노력한 거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매우 훌륭한 마케팅 플랜입니다. 예. 자, 네 번째 이제는요, 공개된 보상 플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한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메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그 기업을 우리 를 성장시킵시다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플랜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여러 차례를 걸쳐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회계연도 초부터가 아니고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연간 보너스 목표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가 만들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좀 투명하죠. 그죠? 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연말에 내가 얼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가 이게 불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근무하실 때 어떻습니까? 연초에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어떻게 수입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가늠할 수 있습니까? 네, 오너의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해놓고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멘이라는 회사는 보상 플랜을 연초에 딱 공개를 하고 회계연도를 시작합니다. 예. 자,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두바이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이때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두바이 당시에 여행 참가자가 1,850조고요. 리더십 보상 여행 경비가 조당 약 한 1,000만 원씩 들여서 갔다 왔고요. 뉴 다이아몬드가 86조, 유자기업 다이아몬드 이상이 398조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하고 자꾸 비교를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참 다르죠, 그죠? 예. 보상 플랜의 어떤 크기도 다르고 범위도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리워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또 제대로 또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회사, 이제 아메 회사하고 차별화된 걸 이제 조금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추려 보면 일반 회사는 성장 과실의 매우 작은 일부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매출의 35%가 이미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35%가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캐시백 되는 거죠. 그죠? 보상 여부는 나의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회전한 회사는. 하지만 아미라는 회사는요, 보상 금액은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우리가 받는 거는 뭐 알다시피 노동소득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미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득은 축적되는 자산소득입니다. 예, 예. 그래서 회사와 ABO가 협업해야 하는 윈윈의 보상 시스템이고 또 회사와의 성장이 ABO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어떤 기사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ABO가 모두 다 이 아미라는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 다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또 내가 잘 돼야 이 회사도 잘 되고 그런 서로가 직결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메이는 아마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일 거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볼게요. 우리 회사 영원한 파트너 관계 통해서 이제 성립된 등식이 이제 이겁니다. 뭐냐? ABO 성장이 결국 뭐냐? 회사의 성장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죠? 예. 우리가 잘 돼야 회사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항상 만들어서 우리한테 사업 아이템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 만족 보증 제도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ABO들은 절대로 그 리스크를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무한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구축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소득이 창출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네트워크는 바로 우리로 봐서는 자산이죠.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득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이 네트워크 자산이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회사가 이런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걸 잘 활용해서 나의 사업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상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월스트리트가 지금 뭐 계속 그런 거에서는 항상 진원지입니다. 그죠? 예.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를 해줘도, 그죠? 도덕적 해이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람하고 돈을 놓고 돈을 이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장애,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 존귀하고 존엄하고, 그죠? 예.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과연 오늘날 경제가 그게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같은 동격의 인간으로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보고 있느냐. 예.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아메리카 빛나는 그런 책이고 또 아미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아미 사업은요. 말씀드린 대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요즘 그 아미 그 본사에서 강의하는데 보니까 better lives 뒤에 healthier lives, 건강한 삶이 좀 더 보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을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실천해서 그죠? 예.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자는 상생과 협력의 비즈니스가 바로 이제 아메이라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메이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사회가 더 지금보다 나아지고 또 풍요롭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답이 바로 이겁니다. 예,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뭘까요? 예, 우리 아미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주위에 많이 알리게 되면 그분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그죠? 부의 그죠? 뭔가 전파다, 복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번 그 3월을 마감하고 이제 4월을 시작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사업을 키우는데 이 아메를 적절히 도구로 잘 활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